고품격 나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58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의 주제는요. 예측 불허 4대 리그 4위의 싸움입니다. 올 시즌만큼 빅4 리그의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싶을 그렇죠. 정도인데요. 이 4대 리그 4위 경쟁이 모두 다 안개 속에 있어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 티켓 싸움이 프리미어 리그들을 또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가 가라 챔피언스 리그 지금 싸움 프리미어 리그만 이루어지는지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가라 아무나 가라 지금 이 챔피언스 리그 싸움이 4대 리그가 다 박터집니다. 엄청난데 저희가 근데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녹화가 지금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른바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 정말 많죠. 있거나 혹은 진짜 중요한 꼭 이겨야 되는 경기들이 지금 주말에 이미 끝났어요. 저희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될 경우에 EPL은 한 경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저희는 상황에서 지금 2경기 남은 상태에서 하지만 맞아요. 저희 얘기들을 듣고 막 이러고 좀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느냐. 정말 굉장히 박빙이고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역대급으로 강리그가 챔피언스리그 티켓 한 장 가지고 싸우던 두 장 가지고 싸우던 남은 지금 확정된 팀 빼고 그렇죠. 그런 싸움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의 의의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주말 경기도 못 본 상황이고 그렇죠. 상당히 힘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좀 개괄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 시즌 역대급 상황을 제가 그냥 일별에서만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EPL이 그나마 그래도 네가 가라 경쟁이긴 한데 EPL은 3, 4, 5, 6위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위 토트넘으로부터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싸움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4위 헤타페부터 세비야, 발렌시아, 아틀레틱 빌바오 그리고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산술적 가능성으로만 보면 파리 알라베스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 그러나 알라베스는 거의 좀 약간 희망. 논외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파리까지는 또 여기서 그렇죠. 4위부터 파리까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4위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부터 시작해서 멘헨글라트바흐, 레버쿠젠, 호펜하임,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현재까지 보면 9위인 베르더 브레멘까지도 가능은 해요. 근데 브레멘은 객관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9위까지나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탈리아 세리에아를 보면 여기도 이제 인터밀란 3위, 아탈란타 4위, 5위 로마, 토리노, 밀란, 라치오까지 해서 산술적으로만 하면은 여기는 4경기가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지금 48점인데 4경기 다 이기면 12점을 더하면은 60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여기도 9위까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삼프도리아는 여기서 조금 힘들어요. 논외로.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면 프리미어 리그가 오히려 6위까지니까 오히려 적은 거고 다른 리그들은 8위나 9위까지 지금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에 얽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룬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각 리그 한번 살펴볼게요. 라리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그 순위대로 우에파 리그 순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가 1위 현재 기준으로요. 프리미어 리그 잉글랜드가 2위 그리고 3위가 이탈리아 세리아하고 4위가 분데스리가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챔피언스 리그 32강 그룹 스테이지 본선이죠. 직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로파 리그 우승팀이나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그런 팀들이 이제 5, 6위권 4위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변수가 생겨서 4위 팀들은 예선을 거치거나 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4위까지는 이제는 룰이 다 바뀌어서 본선 직행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리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위 헤타페와 5위 세비야가 지금 승점 55점으로 같은데 상대 전적이 헤타페가 좀 높아서 4위를 이루고 있고요. 그렇죠. 6위 발렌시아가 승점 52점. 말씀드린 것처럼 빌바오, 알라베스까지 승점 9점의 희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6위까지의 좀 세 팀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세 경기에서 4위 자리 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지금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티켓이 확정이 됐죠. 어쨌든 3장의 티켓은 확정이 됐고 이제 나머지 한 장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분위기에선 이제 헤타페, 세비야, 발렌시아 요 싸움인데
헤타페 세비야가 저희 녹화 기준 55점 똑같고요. 승점이 발렌시아가 52점인데 아시다시피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해당 팀끼리 승자승 따지죠. 네. 그래서 지금 승자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률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발렌시아가 승자승에서 많이 앞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동률은 3팀 동률을 3팀 얘기하는 동률. 네. 그러니까 헤타페랑 세비야랑 승점이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팀이 승점이 같을 때는 헤타페가 세비야보다는 승자승에서 2승으로 앞섭니다. 근데 발렌시아한테는 지금 승자승에서 헤타페도 1무 1패로 뒤지고요. 세비야 역시 발렌시아와의 승자승에서 뒤집니다. 네. 그러니까 세 팀이 같을 경우에는 발렌시아가 오히려 승자승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헤타페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 강등 위기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될 지로나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경기 결과가 중요한데 그 다음 일정이 바르셀로나가 우승 확정지었지만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역시 바르셀로나 원정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있고 비아레알전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이 조금 처져 있긴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헤타페가 구단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면서 동기부여가 지금 상당히 강하고 또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아주 수비 운영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원정에선 지지 않는 운영을 잘하고요. 홈에서는 어떻게든 한 점 차에 하이메 마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격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헤타페가 주말 경기 지로나전만 지금 결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경기만 넘겼다면 동기부여상 구단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헤타페가 그래도 있지 않느냐. 어려운 바르셀로나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세비야가 지금 레가네스전이 주말에 지금 치러졌어요. 그 경기 결과는 모르지만 레가네스도 동기부여가 지금 있죠. 강등 위기 그렇죠. 확실히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세비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인데 두 바르셀로나 원정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두 원정 다 쉽지 않다고 보지만 마지막 경기가 세비야는 빌바오전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세비야가 뭐 홈에서는 그래도 감독 바뀌고 나서 마친 감독에서 카파로스 체제로 바뀌고 나서 최근 홈에서는 상당히 승률이 괜찮고 또 지금 전체적인 승률도 감독 바뀌고 전술도 4백으로 바꾸고 나서 8경기 5승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헤타페에게 지금 홈 경기만 또 잘 마무리하면 2경기, 3경기 중에 2경기 있거든요. 홈이. 헤타페에게 지금 승점 뒤집을 확률은 있지만 저는 느낌상 헤타페가 그대로 분위기를 타고 엄청난 동기부여 속에 마지막 결전에서 그래도 조금 앞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렌시아는 아스날과의 지금 유로파리그 일정 때문에 좀 빡빡한 일정인데 강등 확정된 우에스카 원정, 그다음에 알라베스전, 바야돌리드 원정인데 3연승을 일단 해놓고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도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경기라도 낙마하면 이제 승점 상황상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발렌시아도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어찌됐든 헤타페와 세비야의 그래도 싸움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살짝 아주 살짝 헤타페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발렌시아는 라리가 잔여 일정만으로 보면 발렌시아가 오히려 헤타페보다도 세비야보다도 괜찮아 보이는 일정인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는 아스날과의 2경기를 상당히 힘들게 네. 치러야 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봤을 때는 헤타페와 세비야보다 발렌시아가 과연 확률이 더 높을 것인가라는 데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사실 유로파리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목숨 걸고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잔여 일정이 어떻든 간에 발렌시아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고 그렇다면 이제 헤타페 세비야 중에서는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헤타페에게 기본적으로 좀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비야에 비해서 헤타페가 약간 걸리는 부분은 역시 공격력에 있어서는 헤타페가 세비야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즌 막판에 정말 3점을 얻어야 되는 정말 막 공격을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헤타페보다 그럴 때는 세비야가 약간 더 우위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잔여 일정들을 또 봤을 때 헤타페나 세비야나 어려운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심지어 세비야는 마지막 경기가 또 빌바오가 걸려 있다는 거. 빌바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챔피언스 리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로파리그 티켓 싸움 들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런데 장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챔피언스 리그가 현실적으로는 나중에는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빌바오는 그래도 나중에 알라베스와 또 유로파 리그권을 위해서 다퉈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라운드라 할지라도 빌바오가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올 시즌에 세비야가 빌바오를 만나면 기분이 조금 언짢습니다. 네.
세비야가 올 시즌 빌바오랑 이제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코파 델레이 때문에 좀 여러 경기를 치렀는데 결과가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빌바오가 좀 껄끄러운 상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도 물론 좋은 멤버의 강팀이지만 비아레알은 사실 올 시즌 강등권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쯤 되면은 저는 비아레알은 강등 안 당하는 쪽으로 이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헤타페 비아레알전이 세비야 빌바오전보다는 헤타페에게는 조금 수월함을 네, 가져다 그렇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헤타페에게 최대의 고비는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헤타페가 지로나전을 주말에 잘 넘겼느냐에 따라서 그걸 넘겼다면 살짝쿵 헤타페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발렌시아는 유로파리그도 있으니까 아직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가능성이 남아 있죠. 물론 아스날도 지금 그쪽으로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저희 녹화가 지금 1차전 아스날전 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스날전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을 왜 감으세요? 아니요, 발렌시아, 아스날 모두가 아주 절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4대 리그 4위 경쟁팀 말씀드릴 발렌시아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첼시, 프랑크푸르트까지 유로파 리그 지금 4강에 올라 있는 팀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라도 또 챔피언스 리그를 가고자 하는 목표들이 다 그쵸. 뚜렷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4경기를 1차전, 2차전 이제 4팀이 치를 텐데 이 4경기가 거의 모두 죽음의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로파 리그 지금 4강에 나가 있는 팀들은 분명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리그에는 약간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경기 단 2경기 지금 목요일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1, 2위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역대급 시즌 뭐 맨시티와 리버풀 1, 2위 치열한 리그 우승 경쟁이 있는데 승점이 지금 1점 차거든요. 요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4위 이미- 말고 요 네. 우승권도 챔피언스리그 치르고 온 리버풀이 지금은 이제 방송 기준으로는 뉴캐슬 원정이 끝났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화요일 새벽에 열릴 맨체스터 시티와 레스터 시티전 그 경기 이제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좌우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사실 맨시티는 브라이튼 원정이고 리버풀은 울버햄튼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사실 요즘에 강팀 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리버풀은 중간에 바르셀로나와의 준결승 2차전이 껴있기 때문에 그거 치르고 또 울버햄튼전이거든요. 레스터도 강팀 킬러예요. 레스터 시티도 강팀 킬러죠. 네, 아스날에게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레스터 시티 이런 팀들이 다 역습이 좋고 팬들 아시다시피 강팀에게 상당히 강한 팀이고요. 레스터 시티가 지금 비단 맨시티와의 이 경기뿐만 아니고 또 첼시와 마지막 경기를 또 치러요. 그래서 우승 향방과 4위 향방에 다 키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맨시티는 제 생각에 이제 레스터를 넘게 되면 90% 이상 우승 근접해 보여요. 근데 레스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맨시티에게 이제 레스터가 스타일상으로 봐도 조금 껄끄럽지만 네. 실제로 올 시즌 붙었던 결과들을 보더라도 맨시티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우승을 향한 가장 고비처가 이제 레스터전이 될 공산이 커요. 그런데 요것만 만약에 맨시티가 넘는다 하면 그때는 이제 리버풀이 약간 맨시티를 닥쳤던 게 이런 네.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쳐다봐야 될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맨시티가 지금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챔피언스리그 떨어지고 지금 리그 쪽에 총력 그렇죠. 준비를 지금 다 시키고 있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1, 2위는 화요일이 키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4위 경쟁 맨유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허더스필드 원정과 카디프 시티전인데 남아있는 팀들로 보면 제일 좋죠. 그렇죠. 네. 두 경기 다 이겨놓고 이제 하늘의 뜻을 봐야 되는데 다른 팀들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아약사의 원정 경기가 있죠. 그리고 주말에 끝난 본모스 원정 경기 치렀고 그리고 에버튼전이 있어요. 네. 네, 에버튼도 지금 토트넘의 현재 전체적인 체력이나 기동력을 고려했을 때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첼시 또한 유로파리그 지금 같이 프랑크푸르트전 치르는 그런 와중에 와포드전에 레스터시티 원정이에요. 네. 레스터시티가 글쎄요. 새벽에 다가오는 경기는 맨시티 홈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제가 볼 때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레스터시티 홈에서는 레스터시티가 역습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첼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아스날이 브라이튼과 버니 원정인데 제가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스날은 요즘 어떤 팀하고 붙어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뭐 브라이튼, 번리 순위를 보면 사실 아스날도 할만해요. 지금 할만한데 브라이튼이 현재 지금 17위, 번리가 지금 현재 15위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은 최근의 수비력이면 그 어떠한 팀하고 붙어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연패 과정에서 아스날이 너무 뼈아픈 게 네.
사실은 아스날이 경쟁팀들에 비해서 골 득실이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에 3연패를 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실점을 하면서 그 좋던 골 득실 다 까먹고 지금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첼시보다 오히려 골 득실이 한 골 나빠졌거든요. 지금 승점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늘 뜻을 맡기려고 합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두 분이 네. 사랑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뭐 아이 저 3연패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네, 저는 오히려 유로파 리그의 동기부여가 생겼어요. 네. 아 유로파 리그를 좀 무시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한 달 전쯤에 저 찍은 거 다 찾아보세요. 그냥 당연히,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유로파 별로 신경 안 예전에 써요. 뭐. 올 시즌 초반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그의 이과인보다 유로파의 지루가 더 훨씬 신뢰가 가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유로파를 좀 기대를 하기로 했어요. 지루님은 원래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세리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가장 많이 경기가 남았거든요. 4경기 남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측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4경기면은 승점이 12점이 걸려 그럼요.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왔다 갔다. 네, 아직은 정말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네. 일단 유벤투스는 우승 확정해서 티켓 땄고요. 나폴리가 지금 2위를 굳혀서 지금 됐고 실질적으로는 8위 라치오 정도까지 현재 녹화 기준으로는 경쟁 들어갔는데 인터밀란이 62점으로 4위 아탈란타에 비해서 승점이 3점 여유가 있어요. 일단 그게 제일 지금 큰 메리트죠. 거기에 남은 일정이 우디네스 원정, 케이브 베르나전, 나폴리 원정, 엠폴리전인데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예. 나쁘지 않아요. 나폴리 원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나폴리가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나폴리 원정이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지금 분위기 아니냐. 그래서 인터밀란 팀 자체가 원래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다 한방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인터밀란의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4위 안에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승점이 여유가 있고 마지막 엠폴리 같은 경우는 현재 강등권인데 글쎄요 뭐 남은 상태 어떤 상태로 마지막 라운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챔스 티켓은 가져갈 확률은 인터밀란이 일단은 제일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수올로가 키를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수올로가 로마와 홈 경기를 갔고요. 토리노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로마와 토리노는 지금 주말에 로마는 제노아 원정 치렀고 토리노는 유벤투스 원정 치렀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 경기 다 지금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가 사소울로전이거든요. 사소울로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두 팀을 상대로 가장 큰 고비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미 라치오 원정을 치렀습니다. 네. 저희가 승부 예측을 했는데 했는데요. 예, 다 아탈란타 승으로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그 라치오 원정 결과가 승점 6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향방이 이제 확 바뀔 수는 있죠. 근데 아틀란타도 마지막 라운드가 사소울로전이에요. 네. 사소울로가 지금 세 팀에게 다 걸려 있어요. 남은 일정에서 사솔로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유벤투스 원정이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코파 이탈리아도 결승전도 치러야 되고 일정상의 어려움. 유베 원정은 뭐 상대팀이 우승 확정지었다 해도 어려운 원정이지만 일정도 타이트하고 아틀란타가 상당히 좀 큰 도전에 직면하지 않겠냐. 근데 마지막에 토리노가 라치오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일전이 라치오가 그때 어떤 승점 상태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토리노도 좀 힘들다. 그렇게 보면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고 사소울로가 거기서 이제 키를 쥐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상황에서 이 팀들끼리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거의 포기 상태로 있는 팬들이 계십니다. AC 밀란 팬들인데. 밀란 팬들이 우리는 안 돼 어차피 이러고 있다가 틈새 시장을 노려서 틈새 시장이 오히려 일정은 제가 보면 밀란이 제일 좋아요. 화요일 새벽에 볼로냐전이 있는데 그 경기 이기게 되면 피오렌티나 원정, 프로시노네전, 스팔 원정인데요. 근데 요즘 근데 스팔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않지만 텐데요. 그때 되면 스팔도 잔류가 확정되어 있어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4연승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다 이겨놓고 지금 물리고 설키고 사소울로가 키 쥐고 있는 상황에 사소울로가 풍길동 고춧가루 막 뿌려주고 이러면은 밀란이 이러고 있다가 틈새 시장 쏙 들어갈 수도 있긴 있어. 4연승이면은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그래서 AC 이게 밀란 왼떡이야. 팬들에게도 지금 아직은 희망이 있다.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밑에 순위이긴 하지만 글쎄요. 일단 제가 승부 예측을 아틀란타 승부로 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봐야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 몇 줄만 추가하면 네. 사수올로 말고 키를 쥐고 있는 팀이 유벤투스입니다. 이미 챔피언을 확정했기 때문에 요즘 유벤투스 보면은 이제 동기부여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벤투스가 일단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 이미 끝난 토리노와의 토리노 더비가 있을 네네. 겁니다. 토리노 더비란 다음에 아탈란타와도 한 판이 있고 로마와도 한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수올로도 지금 앞으로 3경기가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벤투스도 지금 3팀하고 또 3경기가 걸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떨어진 챔피언 팀을 이제 각각의 토리노와 로마와 아탈란타가 어떻게 이제 상대하느냐 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유벤투스를 이제 꺾는 팀들이 이제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렇죠. 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이 아탈란타와 라치오인데요. 아탈란타에게 가장 큰 변수 하나는 아까 이제 유벤투스를 상대해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은 라치오와의 코파 이탈리아 결승이 중간에 껴 있어요. 각 리그마다 이제 FA컵 결승들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아탈란타도 그렇고 라치오도 그렇고 힘을 상당히 많이 쏟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아탈란타에게는 가장 큰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경합하는 팀들 가운데서는 물론 밀란의 4연승 뭐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밀란은 근데 각성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라니에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로마가 은근히 괜찮은 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유벤투스나 사스올로나 다 어려운 상대이기는 합니다만 나머지는 그래도 제노아와 파르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라니에리 감독이 로마를 약간 체질 개선을 하면서 조금 안정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남은 일정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로마가 조금 로마가 지금 살짝 유리한 점. 가능성이 있어 네, 보이기도 해요. 승점도 그렇고. 네, 이렇게 세리에 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분데스리가 리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 여기도 승점이 촘촘해요. 여기도 4위 싸움.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는 지금 티켓 가져갔고요. 네. 프랑크푸르트가 54점, 5위 멘셴글라드바 51점, 레버쿠젠 51점, 호펜하임 50점, 볼프스부르크 49점. 그 정도까지 아마 싸움 벌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주말에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 멘셴글라드바와 호펜하임 이 경기가 지금 끝났어요. 이 경기들은 이 6점짜리도 아니고 6점짜리 단두대 한 매치. 7점짜리로 봐야 돼요. 네. 이거는 6점보다 더 높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승부 예측은 레버쿠젠 대 프랑크푸르트는 똑같이 3명이 다 레버쿠젠 승리 예측했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은근히 지금 두 경기가 다 무승부가 됐기를 바라는 팀이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아, 볼프스부르크가 49점인데 두 경기에서 다 1점씩만 네 팀이 가져가면 그러면 지금 일정상으로는 뉘른베르크전에 만약에 볼프스부르크가 승리할 경우에 슈트가르트 원정과 아우크스부르크전이거든요. 잔여 일정에 볼프스부르크가 가장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두 경기 다 무승부가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죠. 네, 물론 결과가 나왔겠지만 어쨌든 여기서의 문제는요. 사실 올 시즌 지금까지 해온 것만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제일 나은 팀이긴 해요. 이 모든 후보들 중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프랑크푸르트는 역시 장지현 위원의 그 첼시와 네. 또 죽음의 대결을 또 두 차례 해야 되는 그 일정이 지금 문내 걸리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그 문제가 있고 다들 이제 아킬레스건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멘헨글라트바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 팀들 가운데에서 가장 득점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 약점이 멘헨글라트바를 그러니까 토르강 하자르가 올해 들어서 한 골도 못 넣고 있어요. 네. 그렇게 2019년 갑자기, 들어서? 네, 올해 들어서 2019년 들어서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멘셴글라드바흐가 지금 문제예요. 근데 레버쿠젠과 호펜하임이 프랑크푸르트, 멘헨글라트바흐와의 맞대결들을 잘 만약 넘길 수만 있으면 그렇죠. 괜찮죠. 네, 지금 오히려 몰아붙이는 화력은 레버쿠젠과 레버쿠젠 요즘에 호펜하임이 좋아요. 네. 예,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호펜하임도 이제 크라마리치랑 선수, 벨포딜 선수를 요즘에 아주 위시해서 레버쿠젠이야 뭐 아시다시피 여긴 또 하버츠 선수라든가 그렇습니다. 저 폴란트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많은 리그들을 했지만 이 분데스리가 예측이 저는 어쩌면 가장 좀 심란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 남은 경기 수도 주말을 지나도 이제 두 경기가 더 남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 팀들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
어떤 팀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최근에 그래도 가장 괜찮았던 건 프랑크푸르트가 좀 그렇죠.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로파리그 일정이 좀 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분데스리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 분데스리가 정말 전문가인 이게- 뭐 김현민 기자라도 데려오든지 해야지. 예, 저는 솔직히 이거는 여기가 정말 지금 쉽지 않다. 분위기가 왜 문제냐면 저희 녹화 기준으로 4, 5위 팀 승점 54점, 51점이 다들 지금 일정이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네. 프랑크푸르트는 일정도 유로파리그 지금 첼시전이 껴 있지만 마지막 경기가 물론 우승 확정이 안 된 상황이죠. 바이에른 뮌헨 원정이에요. 네. 만약에 도르트문트와 그때 그래서 경쟁이 그러니까요. 끝까지 되면 도르트문트랑 경쟁이 되면 5위 멘셴글라드바흐는 요즘에 공격력도 안 좋다는 말씀 한 의원님도 계속 해줬지만 마지막 경기가 또 도르트문트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 2위 싸움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갔다. 그러면 두 팀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뒤에 있는 팀이 오히려 레버쿠젠과 호펜하임. 나겔스만의 감독의 호펜하임이 요즘에 화력이 좋거든요. 홈에서 특히 잘하고. 오히려 뒤에 있는 51점, 50점 팀이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말 경기가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또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볼프스부르크도 이러고 보고 있다가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어 어렵죠. 분데스리가가 지금. 경기를 즐기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편집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레버쿠젠 4위 갈 것 같아요? 느낌?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정순조의 느낌. 그러기 위해서는 승부 예측은 반드시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358회 재미나게 4대리그 4위의 싸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QR코드 아시죠? QR코드 딱 지금 뜨고 있는데요. 그거 스캔하셔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친구 추가 원투펀치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알림을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친구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10회 이상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준의 원투펀치는 계속된다. 네, 358회 2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